오늘은 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줄여서 한문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회장에 취임하신 이성정 회장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 이승재입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10월 23일이니까 오늘 한 달하고 이틀 됐네요. 한 달하고 이틀. 네, 그러니까 네. 아직 뭐 100일도 안 됐군요. 네, 네. 그러면 아직 그 아이로 말하면 강보에 쌓인 아기인데, 한문연에 와서 여러 가지 소감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전부터 한문연 알고 계셨죠? 이제 저는 이제 평생 그 문화예술적 또 학교도 있었고 예술 단체 이런 일을 했었는데 또 2년 전부터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 또 지역을 관장하는 위원장으로도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저희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그 문예진흥기금은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설계하고 뭐 예산하는 것들도 심의도 해봤고 예. 공부가 좀 많이 된 상태였고 예. 방금 회장님이 이제 뭐 한 달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쪽에 보면 저는 이제 그 임명된 게 아니고 네. 문예회관 219개 기관의 회원단체에서 직선 선거를 통해서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런 준비되지 않고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면서 또 이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들을 219개 기관을 다 돌진 않았지만 그좀 제가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네. 기관의 관장님들 또 문화재단의 대표 그다음에 그게 종사자들까지 다 이렇게 만나봤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기본은 알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문연 하면 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잘 알죠.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들은 한문연이 뭐 하는데요? 뭐 이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문연에 뭐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219개 기관의 문예회관들의 서로 상호 간의 정보 교류, 국민의 문화 예술의 진흥, 결론은 그 국민의 문화 향유에 가장 중요한 일선에 네. 그러니까 시군까지 있다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근데 저희들이 국민의 문화 향유를 하면서 잘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예. 국가의 예산을 수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게 예술인들이 그 중심이 돼서 하거든요. 예술 단체가. 예.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제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고 그런데 이런 그 국민의 문화 향유와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기관들 있잖아요. 네. 기관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의 사각지대에 있는 권익의 또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도 많고 네.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그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우리가 소비 문화, 또 향락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또 경기도 많이 어렵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그런 한편에서는, 야, 이제는 밥만 먹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즐기고, 또 뭔가 느끼고 또 내가 실제로 해보고 하는 동호인 문화도 일어나는데 어제도 제가 밤늦게 그 시흥에 가서 오페라를 하나 보고 왔는데 지역민들의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한문연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삶의 질의 플랫폼 같은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국민 또 지자체에 가면 시민, 군민도 될 수 네.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접하고 문화회관들을 일상생활 속에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안 해봤지만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일부러 전공 과목 말고
미술의 이해라는 미술의 이해. 예, 이런 네. 과목을 이제 제가 교양 강좌를 한번 열어서 일반 미술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미술 강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에게 문예회관이나 전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봤냐 했더니 그런 그 예술회관이나 문예회관에 문턱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문예회관들이 어떤 특정 계층 또 이 향유하고 여기 아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아무튼 그 우리나라 국민 조사를 해보면 언제까지나 늘 영화가 1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공연장, 극장 이렇게 하면 벌써 거리감이 생기는데 또 특히 유럽이나 이런 외국과 달리 우리는 지위가 높을수록 극장으로 안 와요. 네. 그런 거 경험하시죠? 네, 네. 네. 그거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야구를 보면 네. 어렸을 때부터 야구나 축구를 보면 축구를 한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손흥민이가 누군지 박지성이가 누군지 다 알죠, 그렇죠. 예전에 뭐 이렇게 저희 세대는 잡은 세대인데요. 이런 분들이 뭐하고 그다음에 11명이 공을 차고 네. 또 뭐 여기는 그 골키퍼가 있고 뭐 안에 있으면 뭐 공격이 있고 수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룰을. 그렇죠. 룰을 알고 보면은 재미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우리 편이 있고 또 상대편이 있고 네. 우리나라 편이 있고 그렇죠. 상대 나라 편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데 문화예술은 오페라 예를 들어서 또 뭐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감상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설령 자기가 그런 그 어떤 뭐 자기도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 오페라를 관람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다 서양 말로 되어 있고 해설이 없다 보니 그 2시간, 3시간을 지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문예회관에서 앞으로 관객 개발이라든지 국민의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그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실기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네.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문예회관에서. 근데 저는 음악 감상하는 법, 미술 감상하는 법. 그래서 이분들이 차후에 이런 감상법을 배워서 쉽게 접근하고 이분들이 향후에 문화예술의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관객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관객 개발에도 저희들이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해 전부터 한 뭐 9년 됐나요? 해비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주도에서 하는데 뭐 지난번 국감에서 보니까 해비치가 뭐 그 축제가 아니라 많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거 TV 보셨죠? 네, 네. TV도 보고 국감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좀 듣자 이래서 공청회를 하셨잖아요. 대학로에서. 네. 이제 저도 그 해비치에 갔었고요. 수련으로 또 그 많은 예술 단체나 또 국감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SNS 활동에서나 또 저희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에가 많은 부분들이 발전을 바라는 내용들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제로와 베이스에서 핵심 공청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취임하자마자 저희 그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과 상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이 저희들 예술 단체나 또 아니면 회원 기관이나 예술인 모든 장르를 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연락을 취해라.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어느 날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아르코 극장에서 아르코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하니 사전에 익명이든 실명이든 의견을 좀 주라.
네. 그래서 비판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게시판에다 홈페이지 3군데를 통해서 다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접수 받은 내용을 또 저희들이 백서같이 만들어서 그날 공청회 회장님도 오셨지만 네. 공청회에서 나눠드리고 또 거기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혁신 공청위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본인들께서 이 한문점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있으면 장려를 했어요. 시민사회 기자 뭐 이런 단체, 그 다음에 회원 우리 저희들 회원 기관 단체, 예술 단체 여러 가지 장르를 만들어서 한 15분 정도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 분들은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혁신 TF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저희들이 그 15명을 그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15분 정도 뭐 그 신청하신 분은 거좀 다 될 수 있게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하고 내일 10시에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지적받았던 내용, 그 다음에 게시판에 익명이든 실명이든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공청회에 나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그 혁신 TF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우리 문예회관과 우리 한문연과 그 다음에 예술 단체와 굉장히 중요한 행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중요한 행사를 어떻게 보면 잘 하고 디테일하게 잘 만들면 이게 더 발전시킬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저는. 예. 아무튼 이제 그 전과 달리 기관이 모든 문호를 개방하고 어떤 의견도 언제라도 수시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그런 제가 이제 우스운말로 네.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청회에 가서도 혹시라도 저희들한테 좋은 제안할 거 저희들이 잘못하고 혹시 있다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저희들 그 게시판이든 저 핸드폰이랑 다 명함을 드렸어요. 오픈해 있을 테니까 이왕이면 이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정말 우리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의 발전의 방향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거라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해비치가 이제 꼭 필요한 예술가와 극장, 관객과의 소통에서 그 예술품이 소통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이면 틀림이 없고 그 중간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잘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잘할게요. 근데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문예회관에 있는 관장님들이나 그 안에 있는 뭐 기획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나 또 영상을 통해서 좋은 작품들 또 자기들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시군이다 시에 있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분들이 또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들이 자체 제작하고 하는 거 외에 또 부족한 부분에 여기서 사러 왔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이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은 존재하는데 갑질을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기들의 예술품을 좀 판다는 거 그러지만 어쨌든 간은 예술 단체도 자기들이 고유한 작품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부분을 나는 훌륭한 나 작품이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데 당신들이 알아주고 나를 예우에 달하는 수도 있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홍보하고 열정적으로 하면 좋은 시장이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역지사지로 서로를 생각하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 아무리 예술단체 사러 온 사람이라도 그 파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분들도 본인들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 해피치 아트 페스티벌이 굉장히 발전될 것 예, 같습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게 두 분들 사이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저희들도 있고 또 제주도라는 특성이 있어서 네. 제주도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예. 자체에서만 부족하니까 네,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에서 좀 뭐 내잖아요. 일부 네, 내고 네, 그것도 현대 자동차에서도 일부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은 조율도 하고 이런 또 설명을 또 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 이제 어떻든 이 많은 일들을 회장님 혼자서 다 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혼자 뛰다가 잘못하면 비명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조직이 역할이 보면 좀 불만스러운 데가 있어요. 조직이 살아있지 않다. 경직돼 있다. 그 다음에 유연성이 없다. 창의성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그 접근을 해서 시스템 자체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 행사도 많고 또 기관의 인사도 다녀야 될 때도 많고 네. 사실은 이제 문화부도 인사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인사하러 가야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못 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하모니언의 식구들이 네. 일할 수 있는 좀 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앞에 이제 앞전에 회장님들이 잘 만들어 놓으신 것을 네.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 제가 조금만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했던 자율성, 창의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네. 더 좋겠다 싶어서 네. 이런 것을 하려 보면 저희들은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우리 안에 정관도 있고 네. 규정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규칙들이 요즘에 시대 정신에 또 우리 하모니언 발전에 맞는지도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모니언 발전을 위하고 보다 나는 국민의 문화에 향유를 하고 또 우리 회원기관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내용들을 좀 제가 공부를 하고 파악해서 고쳐야죠. 예. 그래서 이 고치는데 말로만 고치는 게 아니고 제 회장 권한으로 고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이 내용을 이사회에서 보고를 해서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될 게 있고 또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을 자체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걸 문체부의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네. 그걸 먼저 하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 몇 달간은 내부에서 일을 좀 하고 그런 이 안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저희 조직이 보니 정규 우리가 티오를 받고 있는 직원이 16분인데 예.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비정규가 한 24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무기계약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유한 사업에 의해서 그 사업 목적에 의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중에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시고 싶어 한 분들 다들 실력이 있는 분들인데 또 이분들이 5년, 6년 일하다 한 자리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이 부분에 업무에 이렇게 순환 배치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본인들도 원하고 더 다른 일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이지만 6년 되나 7년 되나 이분들이 평사원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보면 계약직이든 어쨌든 간에 직급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 직급을 줘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안에 직원들의 권익과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러니까. 싶어요. 일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네,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경상비 받고 있는 게 정규직 직원들의 봉급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경상비에서. 네, 경상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해비에서 좀 충당하고 사업에서 충당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어려운 실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에 조금 벗어난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어떻게 저희도 한문연에 이런 그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고 네. 해서 우리 문체부나 아니면 국회에 가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 안정화 시킬 것이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중에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산, 네. 재원이잖아요.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화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지역 문화회관들 보면 편차도 굉장히 크고 없는 데는 너무 없고 또 정말 예술인들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정말 배가 고파서 노래도 못 부르고 연주할 수 없다 이런 불만도 많고 또 하나는 지역 공간은 팽팽 노는데 가려면은 갈 수도 없는 그래서 너무 우수한 그런 탁월한 실력의 예술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예술가들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조성진 하나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돈은 못 주더라도 뭐 공간을 그냥 여러 가지를 풀어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극장에 또 돈 주고 나면 예술가들은 뭐냐? 결국은 기관끼리 뭐 내부 거래하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재원 자체를 너무 정부 기관만 이렇게 목을 매지 말고 기업들이 이렇게 좀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어떻게 또 좀 제3의 광맥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선진적으로 생각해 볼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는 곳이 전남 순천, 네.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을 기반했던 것이 순천에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천에 있을 때는 굉장히 우리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네. 또 우리 예술인들, 선수 예술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없냐. 이렇게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남 예총회장을 하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됐는데 국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예술인들한테 피부로 안 왔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것 같아요. 지역에 있다 보니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그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술위원회, 그다음에 뭐 저희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든지 예술경영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든지 교육문화재라든지 지역문화재단 이게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안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이런 내용을 모든 게 공모 형식으로 하다 보니 이게 많이 하는 예술 단체나 뭐 이렇게 정보력이 좋고 기획력이 좋은 단체는 이게 1년에 예산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받고 정보도 모르고 그런 기획력도 없는 예술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미술만 하고 어떻게 보면 음악만 한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력 있게 기획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술가의 제일 취약점이 아니 이제 그 행정력이에요. 중에서도 이런 거 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못하니까. 아니 기획력이나 회계 업무에 뛰어난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극히 일부분이다. 극히 일부분이지.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무조건 공모로 가는 게 맞냐? 그러다 보면 이 기관에 아무리 대표가 돼서 좋은 마음으로 정말 살펴야 될 곳이 살피려고 해도 그분들이 그런 이제 역량이 안 되다 보니 기획 역량과 회계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항상 소외되고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예술 단체, 예술 기관만이 그런 고민인데 이런 것을 문체부나
특히 기재부에 또 국회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플랜을 짜고 있고 네. 방금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의 메세나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해보면 정말 훌륭하고 정말 자기 목적 없이 대가 없이 순수하게 기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부를 하거나 목적 기부를 하면 세금이 굉장히 감면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37%까지 법인 같은 게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목적 없이 순수하게 메세나 운동 그다음에 예술인들한테 도와줘서 같이 뭔 좋은 작품을 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걸 하려면 전국에는 예산,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재원이 뭐 많이 예전보다는 문화 예산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우리 예술가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더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기금에 소외된 사람들, 이 서류나 이런 거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 적성에 안 맞고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음악을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일수록 또 이제 그런 사람들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공공지원에서 소외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또 금호아트홀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꽁꽁 얼어붙은 기업의 그 메세나 활동을 또 어떻게 좀 이미지를 이렇게 바꾸게 해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제도적 측면, 또 홍보적 측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그 지역 문예회관들 또 지역 지자체마다 편차가 심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뭐냐면 한 해를 들자면 우리 219개 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가 한 22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진 다 문예회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그 시장과 그 군수님이나 구청장님의 철학에 따라 예산이 많이 좀 투입이 되는 것이 있고 전혀 전무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예회관은 정말 그 대관하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가 그 가동률이 80-90% 정도 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전혀 이렇게 뭐 20-30%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태백 같은 경우는 그 시회가 영화관도 없어요. 문예관이 모든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의 하모니의 역할은 뭐냐면 이게 전국의 문예회관과 전국의 국민들이 균형 있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재원이나 이런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그 지역 문화회관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손잡고 있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애경에서 그 공연예술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 집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해서 발췌하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래서 또 아니면 그 지역에서 설문을 해서 지표를 좀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지표.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좀 그 문화 향유나 문화예술 활동으로서 높아간다. 어떤 데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안 좋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해야지 지자체장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말로 하는 그 저기 선거 뭐 그 투표율 있잖아요. 뭐 민주당 지지율 뭐 잘한다 이렇듯이 그 단체장의 문화에 대한 어떤 그거를 해줘서 이게 표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우리도 좀 정치적 감각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문화예술관 연합회에서 어쨌든 219개 기관이 골고루 되고 아까 예산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과 테두리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지표조사 이런 것들은 한 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한 30 몇 %가 중간 정도가 30대 중반 정도가
민간인이 다 이 극장들하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예, 민간. 우리나라 한 5%가 공공.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 곳이 네. 있어요. 그러면 대개 보면 지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공무원 분들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민간인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신 분들이 있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극히 드물고 그럼, 어떻게 보면 다 순환보직에 네. 막 진급하시거나 퇴직을 앞둔 분들이 관장을 오는 게 다 지역의 이게 일반적인 관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문화의 제일선 국민들과 일선에 있는 기관을 전선에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그렇죠.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민간이 하는 것과 또 공무원 조직이 하는 것의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문도 보내드리고 안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디나 문화가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제 100일도 아직 안 되셨으니까, 내부의 그런 조직이 잘 살아나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 들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욕구, 요구, 또 불만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면, 한문연이 이제 사회질을 높이는 하나의 우리 전 국민의 문화 중심 센터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말씀 좀 네. 드리고 싶은 네. 것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직원들도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고 모든 부분이 그래요. 네. 그런데 제 이승재이가 이렇게 망치를 하나 들고 있어하고 뚝딱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이게 한 3개월 정도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사회에 할 수 있는 것, 또 이게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저희가 한문연 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면 우선 해야 될 일, 중장기 과제를 정해서 이런 것들을 착실히 나가고 싶고요.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국민의 문화 향유와 또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관인데 저희는 이런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가치 있는 기관인데 이게 저희들한테만 잘해라 하면 안 되고 많은 사회적에서 국회나 문화부나 다른 부처에서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들의 문화 삶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저희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네, 열심히 서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